귀멸의 칼날 귀살대 9명의 주 중 하나인 연주, 칸로지 미츠리. 작품의 시대상에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복장과 이성이 관심이 많고 먹을 것을 좋아하는 인물로 귀살대를 지탱하는 기둥인 주임에도 모두에게 친근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며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고유의 호흡법을 사용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미츠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19세, 키 167cm, 본명 칸로지 미츠리, 일륜도 연분홍색, 사랑의 호흡. 미츠리는 분홍색과 녹색이 섞인 투톤 헤어에 머리카락을 세 쪽으로 따은 머리 스타일을 지녔습니다. 머리색이 기본적으로 분홍색에서 끝으로 갈수록 녹색으로 변하는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특이한데 벚꽃떡을 매우 좋아해 8개월 동안 매일 170개씩 먹다 보니 색이 물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작중 미츠리가 탄지로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을 때 탄지로가 코피를 쏟았을 정도의 상당한 미녀로 장신과 더불어 글래머 체형까지 지녔습니다. 미츠리는 귀살대 제복으로 가슴팍이 트인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밴드 스타킹을 신습니다. 이는 작품의 시대 배경인 다이쇼 시대에 맞지 않는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귀살대 내에서 변태 안경이라고 불리는 마에다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미츠리는 혼자서 10그릇 이상은 먹을 정도로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보인 것이 아니라 미츠리는 태생적으로 근육량이 타인보다 8배나 된다는 특이 체질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처음엔 여자가 이렇게나 많이 먹으면 상스럽지 않느냐며 주저했지만 이후로 오바나이가 나서서 오히려 이것저것 시켜주면서 더 먹으라고 대해주고 다른 주들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자 자신의 식성에 주저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귀살대원들은 저마다의 어두운 과거나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미츠리에겐 그렇게까지 암울한 과거도 없으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도깨비와 대적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 많은 귀살대를 알게 되었고 그저 결혼할 사람을 찾고 싶어서 입대했다고 합니다. 귀살대 내에서도 가장 강한 주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다 보니 어느덧 미츠리도 주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미츠리는 근육의 밀도가 일반인의 8배라는 특이 체질이어서 스모 선수 3명을 합친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체질과 특이한 머리색 때문에 17세의 본 맞선이 파탄나면서 미츠리는 이를 감춰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힘이 약한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청혼을 하는 상대가 나타났는데 자신이 자신인 채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정녕 없는 건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귀살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입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귀살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절엔 랭고쿠의 치구코로 활동했고 반년 만에 선별 시험을 돌파하는 엄청난 재능과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배우고 사용했던 화염의 호흡을 자신의 전투 성향에 맞게끔 독자적으로 개량해 사랑의 호흡이라는 자신의 호흡법을 만들어내면서 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작중에서의 첫 등장은 다른 주들과 동일하게 카마도 남매의 처분에 대한 조합 회의입니다. 다른 주들이 저마다의 주장을 할 때 미츠리는 귀여운 아이를 사형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딱히 반대하거나 자신의 주관을 세우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각자에 대한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후 랭고쿠의 전사 소식을 듣고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람의 비보라서 그런지 큰 충격을 받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츠리는 도곡마을 근처에서 온천욕을 하다가 탄지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후 탄지로와 함께 식사하면서 상당한 대식가라는 것이 드러나고 저녁을 다 먹은 후 네즈코와 놀아주면서 탄지로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미츠리는 자신의 칼 정비가 끝나 귀살대 본부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정진하려는 모습에 탄지로가 기특했는지 탄지로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마을에 강해지기 위한 비밀 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미츠리는 도곡마을 근처의 마을에서 도깨비 퇴치를 했지만 상현의 사오, 한탱구와 교코가 도곡마을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곡마을로 향합니다.
미치리는 위기에 처한 촌장을 구한 뒤 곧바로 전투의 근원지로 향해 조아쿠텐에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탄지로를 구해줍니다. 도깨비의 급소는 목이라고 알려진 만큼 미치리 역시 조아쿠텐의 목을 노렸지만 한텐구의 분신은 목이 약점이 아니라는 허점에 걸려 조아쿠텐의 음파 공격에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치리는 음파 공격을 막기 직전에 전신의 근육을 강화시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충격의 여파로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조아쿠텐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은 미치리였기에 탄지로 일행은 미치리를 들쳐매고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면서 미치리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줍니다. 미치리는 의식을 되찾고 반점까지 발현해 기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아쿠텐의 혈기술을 모조리 쳐내어 탄지로 일행이 한텐구의 본체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렇게 한텐구의 비기인 조아쿠텐이 미치리에게 시간을 끌리는 사이 탄지로가 한텐구의 본체의 목을 베면서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후 도곡마을에서의 상황 정리와 반전 발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조합회의에서 미치리의 절망적으로 추상적인 설명을 듣고 다들 벙찌고 머리를 짚던 와중 다행히 무이치로가 반전 발현의 조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네즈코가 태양 아래 설 수 있는 도깨비가 되었기에 무잔의 대대적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 강화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합동 강화 훈련이 막바지에 달했을 즈음 우부야시키의 희생으로 무잔을 유인해냈지만 나키메의 혈기술에 의해 도깨비들의 본거지인 무한성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인원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미치리는 오바나이와 함께 움직이게 되었고 도중 새로운 상현사 나키메와 대치합니다. 미치리는 전투 중에 유시로를 만나 유시로가 자신의 혈기술로 나키메의 시야를 장악해 오바나이와 미치리가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무잔에게 흘리고 무잔이 있는 장소에 아군을 집결시키겠다는 계획을 돕습니다. 이후 오바나이와 함께 궁지에 몰린 탄지로를 구해주면서 등장합니다. 무잔은 나키메의 지배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귀살대의 총공격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나키메의 지배권을 빼앗길 상황이 되자 무잔은 나키메의 머리를 터뜨려 버립니다. 나키메의 죽음으로 혈기술이 풀리면서 무한성은 붕괴하기 시작했지만 유시로가 나키메의 세포가 소멸하기 전까지 조종해 검사들을 무사히 지상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상으로 올라온 뒤 대무잔전이 시작됩니다. 승리 조건은 해가 뜰 때까지 무잔을 묶어두는 것. 미치리를 포함한 검사들은 무잔과 끊임없는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결국 무잔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으면서 치료를 위해 잠시 전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일출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모두가 도망치려는 무잔을 막고 있었을 때 미치리도 전선에 복귀해 무려 맨손으로 무잔의 팔을 뜯어냅니다. 하지만 그 직후 분리된 무잔의 팔에게 공격을 받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귀살대원들의 처절한 혈투 끝에 결국 무잔이 햇빛에 타들어가 죽으면서 전투가 끝나 미치리는 오바나이에게 안겨진 채로 정신을 차립니다. 오바나이에게서 무잔이 소멸했음을 전달받았지만 미치리는 신체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미치리는 오바나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자신을 아내로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오바나이 역시 자기라도 좋다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미치리를 안아줍니다. 그렇게 미치리와 오바나이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함께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일륜도 고유의 색은 벚꽃색으로 연분홍색입니다. 꽃의 호흡도 연분홍색이지만 차별점을 두기 위해 사랑의 호흡이 조금 더 짙은 연분홍색이며 일륜도에서도 꽃의 호흡은 분홍색과 흰색 투톤이고 사랑의 호흡은 분홍색과 검은색 투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호흡은 화염의 호흡을 바탕으로 파생된 호흡이지만 정식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미치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고유의 호흡법입니다. 5대 기본 계파의 호흡 중 화염의 호흡과 비슷한 스타일의 기술을 구사하기에 파생 관계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호흡에 당한 도깨비들의 소감에선 예쁜 사슴이 들이받는 느낌이었다. 새콤달콤하고 설렜다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미치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근육 밀도와 특출난 유연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투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신체까지 벨 수 있을 정도로 다루기 까다로운 영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특히 괴력을 기반으로 나오는 공격의 속도는 닌자 출신인 텐겐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영검과 신체 유연성, 괴력이 조합되어 생기는 변칙적인 특성으로 조아쿠텐의 광역 혈기술을 모조리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순수 완력만으로 무잔의 팔 하나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은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이지만 아쉽게도 전투 센스는 그렇지 못한 편으로 무엇보다 사고방식이 너무 단순해 전투 중 실수나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 많아 종합적으로는 다른 주들에 비해 조금 밀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작중에서 등장한 사랑의 호흡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의 형, 첫사랑의 떨림. 상대에게 고속으로 이동하며 매우 길고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영검을 휘둘러 순식간에 넓은 범위를 베는 기술로 교코의 분신인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제2의 형, 법만 아는 사랑. 빠른 속도의 참격 기술로 대상의 몸을 타면서 이동해 마치 흐르는 물결처럼 칼날을 구부려 대상을 감싸듯 둥글게 베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제3의 형, 사랑 고양이 소나기. 마치 고양이가 도약하듯 여러 장소에서 도약해 상대의 공격 자체를 베어버리는 기술로 조아쿠텐의 광역 혈기술을 무효화했습니다. 제5의 형, 흔들리는 연정, 헝클어진 손톱. 관절의 유연함을 이용해 급격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회피하는 동시에 광범위하게 칼을 휘둘러 상대에게 반격을 가하는 공방일체 기술입니다. 제6의 형, 고양이 발 사랑바람. 몸을 뒤집어서 돌풍처럼 빠르게 상대방의 공격을 베는 기술로 마치 고양이가 발톱으로 사정없이 핥히는 듯한 화려한 참격을 가합니다.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3기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무장과의 최종 국면에서 목숨을 불사른 칸로지 미츠리. 원작의 후일담에선 결국 인간으로 환생해 환생한 오바나이와 만나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꿈꾸는 순진무구하고 상냥한 사람이었기에 다음 환생에선 행복을 이룬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